서울과기대 합격 재현작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서울응용미술과도 같이 합격을 한 이건왕 친구입니다. 주제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라는 제시문을 줬습니다. 판도라는 명령을 어긴 프로메테우스를 처벌하려고 제우스가 지상에 내려보낸 발명의 신이었다. 쭉 내용이 있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마지막에 있었죠. 인간이 만든 물건으로 구축된 문화는 항상 화를 자초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가 뜻하는 바이기도 한 거죠. 제시어는 돌도끼를 줬습니다. 돌도끼와 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의미와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인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친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일단 재현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제시문으로 읽고 인간의 욕망이 가진 파괴적 속성에 대해 생각해봤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도끼로 베어낸 나무로 인해 삶이 풍족해졌음에도 만족할 줄 몰랐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욕심은 돌도끼처럼 조금만 방심한다면 우리가 자른 나무에 의해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나는 거대한 나무를 베어내려다 부서지는 돌도끼를 그려 끝없는 욕망이 자신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게 함을 표현을 했다. 돌도끼로 나무,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돌도끼로 자르고 있지만 그 잘라진 나무의 윗부분이 결국 돌도끼를 내리쳐서 돌도끼가 부서진다. 사실 이게 돌도끼를 도구로 쓴 거지만 이 도구를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리한 개발이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부분을 파괴적 욕망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색채에 대한 부분과 화면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해결을 한 친구의 그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강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돌도끼로 나무를 베어가고 있는 상황, 돌도끼의 강인한 부분, 하이라이트에 화이트와 블랙까지도 쓰면서 굉장히 강인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절단되고 있는 나무 윗부분이 다시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돌도끼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상징적으로 초점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처럼 우리 학생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사물의 특징이라든지 제시문의 내용적인 어떤 특징들을 마치 어떤 상황에 대입을 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서울과기대 수시 주제에 대한 부분과 서울과기대에 대한 리뷰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서울과기대를 시험 보기 전에 준비했던 몇 장의 그림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프리즘이 가지고 있는 이 질감에 대한, 그리고 성격들을 잘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한 그림이다라고 보여지겠죠. 이 텍스트들 중에서 사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지금 하나의 프리즘이 하나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시인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국가동원은 도시를 비추는 빛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프리즘들을 통과해 비춰지는 오색의 빛은 어둠 속에 묻혀 버려지는 것들을 아름답게 재탄생시킬 것이다. 프리즘을 통해서 버려지는 어떤 형태들과 상황, 현상들을 다시 또 아름답게 비추고 재가공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프리즘에 부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잘 대입을 통해서 표현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몬스테라라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몬스테라의 특징을 표현을 한 거죠. 마지막 텍스트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 몬스테라 나뭇잎은 앞서 자란 잎들이 나중에 자라는 잎들을 위해 뿌리에 지지대를 세우며 자란다. 몬스테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와 같이 현재 세대가 지지대를 만들어 환경을 보존한다면 미래에도 살아있는 자연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몬스테라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제시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결의 어떤 매개체, 고리, 이런 부분들로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장의 그림 전부 다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제시문의 어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대입을 해서
표현을 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서울과기대에서 합격을 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구가 내신이 이제 서울과기대 내신 기준으로 따지면 국어, 영어, 탐구가 2.47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뭐 금속공예과를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2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은 실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뭐 여러 장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학교랑 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과기대에서 어느 부분은 그러니까 제시문과 제시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학생의 로직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시에서도 이제 서울과기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처럼 제시문과 제시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스러운 주제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연결한 것처럼 소재, 그러니까 제시어겠죠. 제시어의 형태, 질감, 색상, 상징적인 의미 다각도로 분석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수능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최상의 컨디션 오늘 잘 유지하셔서 내일은 최고의 결과 다시 한번 또 맺을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할게요.